자, 블루엠텍 살펴보겠습니다. 첫 등장 때 IPO 시기에서 의약계 쿠팡이라고 하는 이슈를 달고 들어왔던 의약품 유통 회사죠. 의약품 유통인데 원래 흐름은 의약품 유통입니다만 주가의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비만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약 국내 판매를 맡으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 이제 그쪽이 후발주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인벤티지 랩이 폭주를 하면서 그 전에 팩트론 움직일 때는 펩트론 앞서서 최근 계속 올라왔습니다. 별 흐름 보이질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비만주들이 이제 중소형까지 조금 온기가 좀 퍼져 나가야 뒤따라오는 이제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고 있죠. 자, 주가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벤티지 랩이 다시 고가 치고 들어왔다 변동 보이면서 이 블루엠텍도 장중에 플러스 8까지 올라 들어갔다가 강보합에서 책에서 플러스 8 갔다가 인벤트리 집이 눌리는 동안 쭉 밀려 내려오고요. 그리고는 다시 되찾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자, 오늘 25% 올라 들어가고요. 스타트에서는 저 위까지 지금 표시상으로 35까지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게 권리락 효과 때문에 그렇죠.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이게 타마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자주 작전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라고 하는 건 이건 액면 분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주가의 어떠한 원래로는요, 주가의 이제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정만 바꾸는 거예요. 가격만 바꾸는 거고, 이제 액면 분할의 경우는 원래 액면이 예를 들자면 5,000원짜리를 이제 가장 많이 행한 건 그거 있죠. 5,000원짜리를 500원을 바꾼다. 그래서 액면을 낮추고 그리고 금액도 10분의 1로 낮추고 수량은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액면 5,000원짜리 하나 에어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에어로가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를 1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가 액면 분할하면 오직면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 에어로의 주가는 8만 원대로 내려가고 대신 수량이 10주가 늘어나는 거죠. 바뀌는 거 없어요.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착시 효과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액면 분할은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싸 보이는 착시 효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체로 강세의 재료로 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상 증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되게 이게 이제 계정만 쏙 바꾸는 건데요. 이제 무상 증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상 증자라고 이제 지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상 증자의 재원이라는 게 필요하죠. 재원. 그래서 기업에 설비 투자를 하거나 그런 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외부로부터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단계, 즉 현금이 실질적으로 수혈이 되는 거고요. 무상 증자는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무상으로 증자가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정 항목을 바꾸게 되는 건데 무상 증자는 자본 잉여금이랑 이익 잉여금 쪽에서 처리를 해드렸는데 이익 잉여금은요, 회사의 돈을 가지고 증자를 한다. 이거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주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회계상으로 아무 처리상의 쓸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는 자본 잉여금에서 써요. 주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뭐 하냐면 신규 상장될 당시에 신규 상장이 될 때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액면이 100원이에요. 액면가 100원. 액면가 100원인데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될 때 보면 이제 공모가에서 한참 더 위쪽으로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위로 올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액면가는 100원인데 주가는 만원, 그래서 공모가에서 만원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익이 이렇게 주가가 뻥튀기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이
이게 왕창 쌓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주가가 좀 많이 뻥튀기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규모로 쌓여 있고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이 다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뭐 손실 보전,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규모로 적자를 냈다라고 하면 그 적자를 메꾸는 데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딱 정해진 세 개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냥 그 항목에 놓여져 있게만 하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 그거 어디다 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뭐 그래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바로 증자를 들어간 종목이 있었죠. 바로 직전에 더즌. 자, 이 더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주가 밀려 떨어지니까 바로 무상 증자, 그것도 2대1이라는 센 퍼센트를 작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액면가 100원, 액면가 100원짜리거든요. 액면가 100원짜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블루엠텍만은 못하지만 여기도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꽤 있죠. 그러니까 2대1로 그냥 쏴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뒤로 이렇게 올라 들어갔어요. 쭉 빵빵 마침 불안 테마, 정책 테마하고 엮여 들어가면서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자 권리락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 들어가는 건 아니죠.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는 뭐 HS에 뭐 먹히는 종류도 아니고요. 이제 무상증자 종목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강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권리락일 날 올라 들어가지 않고 그 전날 올라가고 말았고요. 이렇게 다 찾아보게 되면 일정한 종목에만 작동이 됩니다.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이 BL팜텍 같은 종목이 있었죠. 무상증자 권리락 나오고 주가 점으로 찍고 점 찍고 해서 상한가를 3방을 더 간 다음에 점상 3방을 간 다음에 잠깐 깨졌다가 되돌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일차에서 그 이전에 아주 오래된 종목으로는 유명한 작전주 소룩스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가 들어갔었던 소록사 7대1이랬나 8대1이랬냐 뭐 엄청난 비중에 뭐 보기 드문 극히 보기 드문 비중에 무상증자를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뭐 주가 착시 효과 나오면서 뭐 그냥 뭐 계속 가죠. 점상으로. 자, 이 소룩스 이후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 종목 이후부터입니다. 이 종목이 이러고 난리를 쳐가지고 만든 이후에 물론 뭐 다 원위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건 내려오는 게 맞죠. 지극히 당연히 맞는 겁니다. 이제 더진 같은 경우가 아직 안 내려오고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래 가격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증자로 인한 권리락,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으로 급등한 종목이 더즌, 그리고 앞서 봤던 GL 팜텍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 종목 정도 BL 팜텍이 있었고요. 그리고 GL이 아니고 BL이죠. GL 팜텍은 다른 종목이고요. 자, 요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시죠. 이게 블루엠텍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비만주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어떤 이슈로 갖다 댔던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주가의 뭐 모멘텀이라든가 이슈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작전 세력이 항상 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만 작전 세력도 딱히 뭐 이렇다하게 눈에 띄는 작전 세력도 없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나도 아무 쓸모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엠텍의 경우는 지금 뭐 비만 쪽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자 지금 이제 인벤티지 랩이 문제인데, 자 인벤티지 랩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하루가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돼. 자, 이게 거래 정지되어 있는 이 틈 사이에 블루엠텍이 이제 그 효과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대타가 되는 거죠. 대타로 나선 셈이죠. 그래서 4번 타자가
4번 타자가 잠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빠지고 그 자리에 지금 아주 강하게 잘 때리는 대타가 등장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타. 그리고 이제 내일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에 얘기된 것처럼 이 무상증자 권리락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원위치로 되돌아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난다 그러면 인벤티지 랩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더 이상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 그러나 그 이전에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한 칸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아주 선명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개 하루 정도로 적어도 하루는 더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더 이어지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게 정책 테마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일 일단 오늘 위치가 위쪽에 뭐 이제 7,500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올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상한가 7,500원이죠. 또 요선 바로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에. 그래서 내일 요 정도 위쪽까지 해서 이렇게 눌려 내려오는 흐름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치가 조금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이상한 수치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증자 권리 때문에 이게 표기법 자체가 참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죠. 35%가 나올 수가 없는데 35%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신규 상장주들 얘들 때문에 표기 제도를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35%라는 이상한 퍼센트가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일단 7,200원, 7,500원 해서 공간 여유가 사실은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보합선 정도까지 흐르면 단기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겠고, 이제 내일 이 위쪽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나온다면 팔아치우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붙게 되면서 들어가서 사게 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들어가야 그래도 한 10% 정도, 10% 이상 내일 아침까지 이제 오버시키는 이런 위험을 조금 다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뭐 20% 이상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죠. 이제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이 더 커지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근처에 7,200원, 오늘 시가 7,000원에서 7,200원 사이 정도라 그러면 단타로 공략해 볼 만하고, 한 방짜리로 치고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비만 쪽에서는 지금 뭐 압도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위쪽 순위에 여러 개의 종목이죠. 블루 엠텍은 그 중에서 먼저 고를 만한 종목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먼저 얼마나 종목에 들어가 있고, 그대 남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조금 헤맨다고 후발 단타형으로 공략하는 종목이고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 엠텍이었습니다. 자, 이제 곧 이제 장이 개장이 될 겁니다. 곧 장이 개장이 되면 또 우리 오르고에서 이제 오늘의 종목, 오늘의 테마 이슈 종목 벌써 이제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 이슈가 될 만한 뭐 역시 어제 이어가지고 이재명 정책 관련주들이죠. 요게 이제 먼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벌써 아침에 스타트해서 지금 벌써 종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오늘 강세인 종목들, 오늘 이제 시장 흐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고 앱 설치한 다음에 일단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쫙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각 투자 정보, 그다음에 이슈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점심 시간에 자 이제 속보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 뉴스 나오자마자 움직였죠.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 밥 다 먹고 나와서 보면 이미 4x4 그때들이 20몇 % 올라 들어가 있어. 4x4 20몇 %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이래서 이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오르고 들어오면 여기에서 저희 톡을 이렇게 막 날려주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 저 주가를 뻥뻥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드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쓰질 않으면 밥 먹고 왔더니 뭐 이미 20% 넘어가서 상한가 근처가 있어. 예? 1시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시에 지금 22,010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시에 23,000원, 이게 25% 이렇게 올라 들어가 있는 거야. 12시 5분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오르고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을 수 있었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서 뉴스를 받고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빡 나와가지고 뉴스를 받고 밥 주문하는 동안에 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상한가 먹고 야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르고 쓰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밥 먹고 뒤늦게 보니까 헐 세상에 뭐 코나이가 상한가 코앞에 가 있고 4x4도 코앞에 가 있고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그래서 긴급히 알려드리고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그랬죠? 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대에 가가지고는 이미 상한가 코앞에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상한가 눈앞에까지. 이래서 이거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시고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